주말이면 전국의 예식장에서 수많은 결혼식이 올려집니다. 그런데 기쁨과 축복 뒤로 예식장의 주방에선 수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객들을 위한 화려한 뷔페 음식들. 그 조리 과정을 지켜봤는데 엉터리 조리 과정에 볶으면 더 맛있을 텐데. 볶으면 더 맛있을 텐데. 볶아볼래 내가 그러면? 비위생적인 식재료, 그러니까 누가 여기 잘 안 쫓는데. 남은 음식의 재사용까지. 이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버리면 안 돼. 다음 주 해야 되니까 얼려야지. 화려함 속에 가려진 이면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아주 근사한 웨딩 케이크 있습니다. 이 케이크를 보니까 작년 제 결혼식 생각도 나는 것이 이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렇듯 결혼이란 것은 축복과 기쁨이 함께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그 축복 속의 결혼식, 그 중에서 음식에 대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식장 뷔페 음식,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드실 텐데요. 여러분은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식장 뷔페 음식에 대한 그 생각을 듣기 위해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별로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반 식당에서 백반이라고 하는 그런 아니면 찌개류 먹는 게 훨씬 더 알차게 먹는 것 같아요. 신랑 신부한테 부조하는 거지 그렇게 돈 내고 먹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항의를 어디다 하겠어요. 주최 측이 그거 결혼식이기 때문에 내가 혼주라면은 그 식당에 좀 이런 것들을 항의하고 그렇게는 하겠지만 손님으로서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죠. 이렇게 예식장 뷔페 음식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혼주 측의 입장을 생각해서 꾹 참고 넘어갔던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모형 케이크처럼 보기엔 좋지만 먹을 수 없는, 아니 어쩌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예식장 뷔페에 버젓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한 예식장 뷔페. 그런데 그 뒤에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일들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전격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양심적인 공익 제보자를 찾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제보자는 조리사의 꿈을 품고 몇 년 전 예식장 뷔페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양념된 그런 음식 같은 거는 일단 양념 같은 걸 다 씻어내고요. 탕수육 같은 것도 튀김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튀김을 다 벗긴 다음에 고기 같은 거를 다시 튀김 반죽에 입혀서 다시 튀겨서 나가는 식으로. 몇 번이나 항의했지만 다른 것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재사용하는 음식들은 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 음식들을 다시 꺼낼 때 냄새라도 한번 맡아보고 상한 것 같은, 이건 정 안 된다 싶으신 거는 그냥 폐기를 하고 괜찮다 싶은 거는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보자의 말은 사실일까? 서울의 한 예식장을 찾았습니다. 마침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마트에서 나올 거예요. 같이 가서 주방에 갔어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시키잖아요. 그 음식을 보고 나가야지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지금 할인
한국의 조금도 높아져서 고든타임 60%씩 해드리고 있어요. 기호 뷔페는 45,000원에서 지금 45,500원까지 할인 가능하세요. 먼저 다 포함이시고 소리 19,000원이죠. 1인당 뷔페 가격이 4만 원 이상. 다른 곳은 어떨까? 여기는 사용료가 190만 원인데 이걸 진행하시면 저희는 80만 원. 네. 식사는 지금 보시면 대인이 43,000원인데 이건 38,000원. 우리 기본적으로 대관료랑 식대만원은 들어가는 게 없는데 사용료, 생화장식 들어가고요. 그리고 페백스 사용료. 그리고 다 해서 160만 원인데 제가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뷔페가 메인이에요. 34,000원까지. 34,000원? 네, 음주료, 부가세, 공사료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드릴 거고요. 전체 사용료 중 식대의 비율을 보니 12곳 중 7곳이 무려 100%. 나머지도 90%가 넘었는데요. 다시 말해 예식장의 수익은 대관료가 아닌 식대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은 어떨까? 경기도의 한 예식장을 찾았습니다. 음식의 맛과 질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동행했는데요. 만약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식재료의 단가를 낮추거나 재사용을 한다면 음식의 맛과 질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 거다 이렇게 원산지가 나와야 되는데 원산지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고기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냉동이고요. 네, 동파육.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오래된 듯한 그런 질감이고요. 예. 예. 갈비탕도 있었는데요. 아, 이렇게 해놓고, 예, 물만 끓여준다 이거죠. 이건 언제 해놨는지 알 수 없어요. 미리 삶아놨다가 육수는 육수대로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뒀다가 냉동고에 냉동을 시켜두거든요. 그러면 해동이 잘 안 된 상태로 서비스를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맛과 품질이 의심되는 음식 몇 가지를 골라 담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갈비탕은 추가 비용을 지불한 특별 메뉴인 듯합니다. 먼저 갈비탕을 맛봤습니다. 충분히 고기 안에 온도가 전달이 돼서 우리가 먹었을 때도 안에까지, 고기 내부까지 온도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안에 내부는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아무리 잘 끓여놨던 거라 그래도 국물보다도 더 차가워. 기름이 덜 이렇게 미쳐 녹지 않을 정도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다는 소리죠. 다른 음식들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리비 구이인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말라갔던 거라. 탕수육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씹어보니까 생선이 아니라 돼지고기가 아니라 이렇게 뼈가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뭔지를 무슨 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그 축의금을 5만 원을 내고 왔어요. 근데 뭐 축하하는 그 좋은 의미도 갖고 있지만 내가 5만 원을 냈을 때 이 그 가격 대비했을 때 내가 이 5만 원짜리를 과연 먹었을까? 또 다른 예식장 뷔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와 동행했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하객을 치룬다는 대형 예식장 뷔페.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푸짐한데요. 음식을 담아가는 하객들의 손길도 아주 분주합니다. 각종 소스류를 포함한 150여 가지의 음식. 네, 얼마? 33,000원인가 4,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33,000원. 네. 가격에 비해서는 어때요? 보시기에? 종류는 좀 다양한 것 같고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골고루 다 메뉴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맛을 보기 전이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다른 예식장들에 비해서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석 요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요리 같은 건 지금 냉동시킨 그대로 썰어놓은 거라 너무 차가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냉동이거나 냉동을 그대로 지금 과일에서 내온 거예요. 고기 색깔이 빨갛게 나니까. 잘 익은 고기들 사이로 붉은 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건 지금 위험하거든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그런 거를 유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메뉴 중 의심스러운 음식 몇 가지를 담아들고 테이블로 향했는데요. 먼저 갈비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게 충분히 가열을 지체를 했다면 고기가 이렇게 벌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냉동 제품을 그대로 냉동에다 그대로 내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살얼음들이 있어요. 이런 데가 완전 해동을 안 한 상태로 그냥 냉동 상태로 회를 제공을 한 거고 초밥용 그런 생산들도 전부 냉동이에요. 음식을 맛보는 전문가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빛 좋은 게살구였던 겁니다. 메뉴로만 본다면 3만 원 이상 될 수도 있지만 맛이나 이런 거로만 보면은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가격으로 매기신다면 얼마? 가격으로 매겨준다면은 뭐 만원대? 제가 보기엔 만원대라도 종류만 할 뿐이지 만원대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기 메뉴 중 하나인 닭튀김.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요건데 닭은 달랑 이건데 여러 번 재사용을 여러 번 재사용했을 수도 있는 그런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우려는 사실일까? 우리는 이곳의 주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식장의 다른 층에 있는 연회장. 음식들이 종류별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연회는 끝났지만 아직 정리하기 전인데요. 남은 음식들 중 죽을 퍼서 다른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곤 다른 층 예식장 뷔페로 가져갑니다. 먹다 남긴 연회장의 음식은 어떻게 사용할까? 이거 6층에서 사왔는데 그냥 가져다가 놓으면 돼요? 거의 비어있는 죽그릇에 방금 다른 층에서 연회가 끝나고 남은 죽을 담습니다. 비록 같은 음식이기는 해도 다른 연회장에 나갔던 것인데 이곳에 넣어도 되는 걸까요? 원래 이렇게 사람 많으면은 그 위에 음식 올려요? 남는 것이 원래 올려요? 네. 쓸만한 거? 재활용인가? 식약처에서 발표한 식품안전관리 지침.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을 보면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한 음식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 그릇에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 한쪽에선 얼음 위에 차갑게 재워두었던 삶은 소라를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소라 먹을까 일단? 이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리면 안 돼요. 주방에 이걸 그냥 줘요? 그럼 부장님 골라낸 소라와 새우를 들고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곤 소라와 새우가 각각 담긴 비닐봉투에 방금 가져온 것을 옮겨 담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음 주에 또 쓰겠네요? 남은 거? 얘네들은 어떻게 한번 익혔던 소라는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재료.
개수대 모서리에 놓여있는 음식통이 개수대로 떨어졌는데요. 뚜껑이 열리면서 음식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씻지도 않고 그대로 음식통에 담습니다. 방금 개수대에 쏟아졌던 음식물, 가까이 가서 보니 삶아놓은 갈비였습니다. 아, 이렇게 냉동실에 다음 주에 또 써요? 이렇게 해동시켰던 고기는 다시 냉동시켜 일주일 후 다른 예식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는데요. 한 번 더 얼리는 거예요. 냉동고에 넣기 전 통 안의 음식을 확인해보니 양념이 된 갈비였습니다.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버젓이 재사용되고 있는 예식장 뷔페. 주방 입구의 벽에 붙어있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른바 고객 10계명. 제일 첫 번째 항목을 보니 고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취재 도중 우리는 또 한 명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재사용을 많이 해요? 사실 뷔페다 보니까 손님들이 먹다가 남은 먹고 남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 안 댔다 싶은 거 있잖아요. 막 누가 먹던 거 말고. 그거는 저희가 그때 장갑으로 다 빼요. 빼갖고 모아놔요, 이쪽에다가. 모아놓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런 재사용 같은 경우를 누가 시켜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시켜요, 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더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그 김치용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찌개로 빼고 나물 같은 것도 진짜 손 안 댔다 그것도 빼요. 그건 장갑으로 빼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갖다 놓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끓이든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보자가 일했던 곳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 우리는 인천의 한 예식장 뷔페를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음식들이 모두 정갈하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그래. 하객이 많다 보니 인기 메뉴는 금세 떨어지는데요. 주방 안으로 들어가니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부족한 음식은 바로바로 만들어낸다는데요. 그런데 맨손으로 음식을 세팅합니다. 주방 한쪽에서는 계란볶음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소굴이에요? 뜨거운 계란볶음을 바닥에 놓인 플라스틱 소쿠리에 그대로 퍼담습니다. 그러더니 발로 차며 소쿠리를 옮기는데요. 물기가 흥건한 주방 바닥. 그 위를 구멍이 숭숭 뚫린 소쿠리가 발로 차이며 지나갑니다. 네. 이번에는 볶음밥을 하는데요. 찜통에 쪄낸 밥에 소스를 넣고 한참 비비더니 이번에는 정체 모를 갈색 소스를 붓습니다. 예, 뜨겁진 않아요. 이번엔 다른 재료도 섞는데요. 뭔가 하니 조금 전 만든 계란볶음입니다. 물기가 흥건한 바닥 위를 발로 차며 옮겼던 계란볶음. 이제 보니 볶음밥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비기만 하면 볶는 건 언제 하는 걸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볶음밥은 볶지 않습니다. 잘게 다진 채소 등을 넣고 또 섞으면 끝. 볶으면 더 맛있을 텐데. 볶으면 더 맛있을 텐데. 볶아 빨리 내가 그러면?
하지만은 못해도가. 밥에 넣고 볶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 각각의 재료를 볶아두었다가 그때그때 섞어낸다는 겁니다. 손님들은 그저 볶음밥인 줄 알고 듬뿍 담아갑니다. 그거는 근데 거의 그런 일상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뭐 1인분, 2인분, 뭐 10인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몇십 인분, 몇백 인분 하는데 그거를 들고 가면 되는데 거의 발로 차는 거는 거의 일상이에요. 접시나 집기들은 과연 깨끗할까? 뷔페의 설거지 모습입니다. 접시에서 음식물을 제거하고 물에 한두 번 헹궈서 식기세척기에 넣습니다. 세척기를 거친 접시들. 행주로 닦으면 보기엔 깨끗해 보입니다. 중요시하는 거는 껍데기가 중요한 거지. 겉에 봤을 때 깨끗한 애가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때문에 예식장 뷔페에서는 종종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많은 하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정말 그 음식을 하나도 드시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 분들, 조리장들, 주방장들 그 요리 먹어요? 안 먹어요. 저희도 안 먹어요. 이번에는 지방의 한 예식장 뷔페를 찾았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인근에 다른 예식장이 없어서 주말에는 늘 붐비는 곳인데요. 결혼식 외에도 돌잔치나 회가변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뷔페 음식의 가짓수는 많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메뉴들 위주로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져간 음식을 한두 번 맛만 보더니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작하기 전에쯤 다 마련되면 좋겠죠. 근데 이거 오래된 것 같아요. 맛은 어때요? 아직 뛰어나진 않고요. 가보기만 하고요. 고기는 질기고 재료는 오래된 것 같다는 하객들의 말.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주방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방 안에는 여러 명의 조리사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장소가 좁아서 더욱 복잡합니다. 한켠에선 조리사 한 명이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 대강 눈대중으로 양을 맞추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과연 몇 명분의 음식을 만드는 걸까? 토요일날 들어오시면 일요일날 일요일에는 없고 한 7명 가까이 풀었어요. 다 먼저 그 토요일 일요일에서. 주말이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예식장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 아니에요? 응? 이거는 누가 이렇게 잘 안 썩는데. 바구니 안에는 푹 썩은 무들이 담겨 있습니다. 식재료 관리가 어떻게 됐으면 저장성이 좋은 무가 저렇게 푹 썩은 걸까? 그런데 썩은 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를 다듬는데요. 파 역시 썩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썩은 부분들을 제거하고 남은 걸로 꼬치를 만드는데 조리대도 아닌 곳에서 그릇도 없이 재료들을 늘어놓고 만듭니다. 파인애플이 오늘 좀... 한 익었네요. 아, 얼었다 녹아서 그래요? 디저트용 과일은 몇 번이나 얼었다 녹은 걸까요? 아, 아깝다. 색깔이 이뻐져요? 깎아놓으니까? 말이 많이 나왔지. 이렇게 괜찮아. 근데 먹으니까 이게 맛이 있으니까 너무 익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 손님들에게 나갑니다.
주방 직원들이 오고 가며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비닐봉투에 담긴 채 주방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식재료들. 비닐봉투 안에서 썩어 곰팡이가 피었는데요. 도대체 식재료를 어떻게 보관하는 걸까요? 주방의 뒤쪽에 있는 작은 식재료 창고를 가봤습니다. 창고 한쪽에서 소스들이 담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개봉된 걸 보니 사용 중인 듯한데요. 그런데 유통기한을 보니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다른 것은 어떨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갈하게 그릇에 담겨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음식들. 그 정체는 썩고 오래된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주방장이 탕수육 튀김이 가득 담긴 비닐봉투를 꺼내왔는데요. 아, 남은 거라고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쓰다 남은 재료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분이 이걸로 모자라잖아요. 냄비에 붓다가 튀김 몇 개가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주워서 옆에 버리는 듯한데 다시 자세히 보니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냄비 안에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떨어진 것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워넣고 다시 볶아내는 주방장. 늘 하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수천 명의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주방 곳곳의 위생 상태 또한 엉망입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주방 기기들을 보니 과연 청소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구석구석 쌓인 먼지들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튀김용 기름은 이미 재사용인 듯 이물질들이 가득한데요. 수백, 수천 명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우리는 해당 지자체에 이곳의 실태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썩은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썩은 거요? 네. 어떤 게 썩은 좀 썩었는데. 아, 저장하고? 네.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은 담당 공무원들. 저희가 그냥 수시로 지도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고를 갖다 확인할 경우에 그 제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긴급 위생 점검을 하기 위해 해당 예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침 평일이라 예식은 없었는데요. 사장님이 평일은 잘 안 계세요. 오늘 좀 전라도로 가셔갖고. 대표자분, 관리자. 그러니까 주방 관리하신 실장님은 계세요. 사장은 없었지만 주방 책임자를 만나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고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되는 것 같다고. 아, 이거 이제 쓰고 남는 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쓰고 남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 보관하지 마시고. 뭐라 그렇지 이게? 멸치 같기도 하고. 냉장고 안에서 쏟아져 나온 오래된 식재료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알 수 있어요 뭔지? 이게 여는 건데? 가본데 그러면 안 되죠. 한강이요? 이걸 다 써요 이거를?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식재료. 이런 식재료로 하객들의 음식을 만들었다니 끔찍합니다.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제품이 뭐 있는지 소비를 하시고 그거를 하나 바꾸는 거죠. 뭔지 모르겠네 이건 또. 이렇게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아, 곰팡이 같네 녹슬고. 보세요 녹슬었잖아. 냉장고 안에 있던 통인데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걸어놓을 데는 없어요? 하나하나씩. 이쪽에는 놓겠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방 도구들의 위생 상태도 단속 사항입니다. 도구들의 상태가 현재 사용 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펴서 쓰는 거가 놔두시고
조금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군데군데 녹슬고 더러운 칼. 마치 안 쓰는 것 같지만 얼마 전 썩은 팔을 다듬었던 바로 그 칼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키인데 키. 이것도 나가는 거죠? 이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이것도 빼놓을게요. 이거 갖다 보관하고 있었을 이유는 뭐죠? 날짜가 지났는데 그 조부모들이 먹어도 안 되잖아요. 먹어도 안 되잖아요. 조부모들이 보고 날짜 지난 것들인데 물건들 들어오면은 적재해 놓으시는 거예요. 주방 뒤쪽 식재료 창고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놓인 통. 시멘트 벽돌로 물속에 뭔가를 눌러놨는데요. 자세히 보니 백김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모두 지난 소스들. 이유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스를 싸게 사다가 쓰기 때문이라는데요. 날짜를 갖다 좀 충분히 빌린 상태에서 갖다 놓으시면 안 되나? 몇 푼의 돈을 아끼려다 양심마저 팔아버린 셈입니다. 가정의료처럼 이렇게 아주 좋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입품을 쓰시던 뭐를 하시던 간에 제조 과정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저희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만큼 감사한 게 없거든요. 위생 상태가 나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바로 폐기했는데요. 돌아오는 결혼식. 하객들의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대형 손님들만 봤기 때문에 더 식품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허술하게 그 유통기한이 표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비위생적인 상태로 보관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을 확인해갖고 그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규정상 알고 있기로는 영업정지 7일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했던 예식장 뷔페들의 1인당 음식 가격은 대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는데요. 한 끼 식사비로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결혼식을 갈 때 내는 보통 축의금의 상당수도 바로 그 식사값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혼주 측은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그 비싼 음식값을 기꺼이 지불했는데 막상 하객들은 남은 음식들을 재사용한 비위생적인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참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가족이 그 식장에서 결혼을 한다면, 그래서 일가 친척과 지인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고 다 함께 식사를 한다면 과연 그때도 그런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봄철 결혼 시즌이 다가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 해 결혼하는 커플 3쌍 중에 한 쌍이 바로 이 4월에서 6월 사이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으로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길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파에 몸을 떨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제법 날씨에서 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면 제철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 서해 쪽에는 꽃게가 성어기고 동해에는 바로 이 대게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대게는 울진, 영덕, 포항, 울산 등지에서 두루 잡히는데 속살이 차기 시작하는 2월부터 4월까지 잡은 대게를 최상품으로 친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2마리의 대게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대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같은 대게인데 잘 보시면 하나는 이처럼 노란색 완장을 차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흰색 완장을 집게발에 차고 있습니다. 노란색 완장을 찬 대게는 포항 구룡포에서 잡은 것이고 흰색 완장을 찬 대게는 영덕의 특산물,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영덕대게입니다. 같은 해역에서 잡힌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크기도 무게도 비슷합니다. 완장만 없으면 똑같아 보이는 이 대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완장의 비밀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완장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대게. 제철 맞은 대게의 말 못할 속사정.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대게하면 생각나는 경상북도 영덕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강구항. 작고 조용한 항구였던 강구항은 대게의 최대 집산지가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번잡한 항구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강구항 대게 거리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썰렁해 보이는 수조뿐이었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없네요? 이 정도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대게 상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침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한이라고 해가지고 크기도 좀 작아요. 없으시는 거는 5마리 10만원, 가져가시는 거는 3마리. 3마리에 5만원. 많이 잡혀요? 많이 안 잡혀요. 없어요, 개가요, 지금.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가서 금을 쳐놓으면은, 전에 같았으면은, 400마리, 500마리. 대게가 많이 안 잡힌다는 상점 주인의 말.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네? 살이 있냐 없냐 일단 터뜨려요. 살이 많이 없네. 이런 건 이제 물개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 이건 얼마예요? 그런 거 지금 한 마리 15에서 2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살짝 요거는 이제 갑반이라고 해가지고 영덕대게 토종. 요즘이 이제 요게 먹을 철이에요. 우리가 영덕대게 토종은 요건데 먹을 철인데 크기가 보다 좀 작아요. 양이 없어요. 하도 불법을 가보면 양이 없어가지고 한 마리 5만 원. 5마리 10만 원 가요. 완장을 찬 영덕 박달대게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야말로 금값 대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강구항 쪽 시장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대게철 아니에요? 대게철인데 지금은 요게 지금 제일 저렴한 게 이게 3마리. 원래 강북게 불고가 비싼데 요즘은 계획들이 많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안 많아요? 어제도 이제 저희 한 개에 있는 거 한 4,000마리 잡아서 한 장사꾼들이 많으니까 나가나가가지고 어느 데가 여기 배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원래 강북은 물개배가 3대. 요번 약간 내려주니까 원래 그거 3대까지. 3대밖에 없어요? 대게배 3대, 물개배는 한 5. 그거밖에 없어요? 얘는 그런 것들이 대게. 구룡포보다 여기가 더 유명한데도 그거가 없어. 유명한 대시니까 걔가 그런 것들이 여기가 비싸서 대게철이지만 많이 잡히지도 않고 영덕에는 대게잡이 배가 3척밖에 없다는 상인의 말. 우리는 포항 구룡포 대게보다 좀 비싸지만 훨씬 맛이 좋다는 영덕 대게를 사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얀색 완장을 찬 영덕 박달대게와 그보다 무게가 조금 덜 나가는 대게를 샀는데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대게가 나왔는데요. 겉보기엔 다리살이 아주 실해 보입니다. 8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장을 차지하는 영덕대게는 살이 약간 비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얀색 완장을 찬 영덕 박달대게는 어떨까요? 집게발 속 게살이 빈틈이 없었는데요. 보통 영덕대게보다 완장을 찬 박달대게가 비싼 만큼 살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있던 중 우리는 종업원에게서 영덕대게에 대한 뜻밖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덕 왔으면 영덕대게 먹어야지. 예? 근데 방금 사장님이 손주에서 본인 절적 잡으셨다고. 영덕대게가 포항 구룡포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종업원의 말. 상점의 수조에는 분명 국내산 영덕대게라고 쓰여 있습니다. 종업원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먹은 것은 포항 구룡포 대게라는 말인데요. 사실을 확인해보기 위해 우리는 포항 구룡포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항구 선착장에선 마침 배에서 대게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잡아오시는 거예요? 일본 가까이. 어디요? 일본? 구룡포는 영덕 강광에서 봤던 것보다 대게 수가 훨씬 많아 보였는데요. 경매를 위해 바쁘게 대게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룡포 박달대게를 표시하는 노란색 완장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 표시해가지고 이 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정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믿고 먹을 수 있다 하는 거. 무조건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가 거의 한 7년, 800년 이상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 구룡포 대게의 가격은 얼마일까? 말이랑 보통 보면은 조금 작은 거는 보통 10만원, 8만원짜리 있어요. 근데 큰 거는 11만원짜리. 여기도 영덕대게가 있어요? 네, 영덕이 있어요. 영덕.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있어요. 영덕대기랑 딱인 게 아니고, 거의 뭐 영덕이 있어요. 영덕대게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상인의 말. 다른 가게는 어떨까? 사실 다 좋은 것이 이런 거는 이제 이거 어디 거? 여기 거죠. 여기 거예요? 이게 외국산, 러시아산. 여기 중에 넷대를 붙인 게 몇 마리 있어요. 여기 노란 넷대를 붙여놓는 거. 이거는 국산에 제일 좋은 거. 그다 한 마리 15만원씩. 이거요. 키로 이거 5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거 상가 있어. 5만원이다. 5만원. 이거밖에 붙여주니까. 200g 그냥 주더라도 맞잖아요. 영덕대게보다 좀 저렴한 구룡포 대게. 그런데 영덕대게인데, 이게 영덕대게고, 여기서 다 잡아요. 그럼 영덕대게는 그냥 여기서 구룡포에서 다 지금 나가서 영덕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았던 영덕대게의 일부는 바로 구룡포 대게라는 것. 어떻게 해요? 이런 건 한 마리 2만원이고요. 2만원이요? 네, 여기에 큰 거는 3만원. 제법 커서. 그래도 네. 3만원? 네, 3만원.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던데. 서울에 들었지. 여기도 지금 개가 기해갖고. 날씨에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래, 개가 굉장히 기해졌어요. 귀해졌어요? 설달 전보다 한 25% 올라가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영덕대게는 뭐예요? 영덕대게 있어요. 이게 영덕 가면 영덕대게 되고, 구룡포 대게, 강구 가면 강구 대게. 얘는 전국 그래요? 수술만 영덕이. 근데 사과가 영덕대게가 되고, 영덕 가니까 영덕대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서울에서 영덕대게 먹는 거는 영덕대게가 아니겠네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가지고 살아야 영덕대게래. 내가 여기가 많아요. 살고 살아가는데, 여기도 살고 사람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구룡포 대게 경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매장 주차장에는 수조차들이 늘어서 있었고 경매가 끝나자 대게를 싣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어디 가요? 이거 인터넷 판매. 인터넷 판매? 오늘 어디 나가는 거예요? 정자로 가요. 정자, 울산? 사장님 어디로 가시는 저는 영도. 영도? 제가 또 강구에 있으니까. 아, 강구에? 네. 이거는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요? 이거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되게? 이거요? 네. 이건 영도 가네, 영도. 영도? 네. 아. 거의 다 영도 갑니다. 거의 다 영도? 구롱포 대회가 반은 영도 간다 생각합니다. 기장 쪽으로도 가고. 근데 원래 그게 안 되잖아요. 영덕대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지요. 얘는 국내산 아닙니까? 그냥 같은 국내산이어서? 영덕에는 10%밖에 안 합니다. 이제 구롱포 대회가 반하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게를 싣고 각 지역으로 출발하려는 수조차들. 우리는 영덕 강구항으로 간다는 수조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포항 구룡포에서 영덕까지는 차로 약 1시간 거리. 뒤따라간 수조차는 영덕 강구항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구항 대게거리의 한 가게에 구룡포 대게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수조차가 대게를 싣고 강구항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영덕대게요. 네. 그럼 얘는 다 영덕에서 잡힌 거예요? 네. 소랑 이거랑 오늘 어디서 보이지? 구룡포? 영덕기지 붙으면 어떡해요? 영덕대게, 이게 영덕대게라니까? 네. 오늘 잡아서 들어오는 네. 잡아가지고 이탈해 가지고. 10만원? 10만원. 오늘 경매 오늘 여기 안 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경매 안 하는 거 같은데? 아, 구룡포에서. 구룡포는 그래서. 구룡포에서 이제 들어갔어요. 키로에 이제 5만원씩 들어가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키로에 5만원이다. 5만원 정도밖에 못 치니까. 구룡포께 가격이 싸. 왜요? 구룡포는 멀리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상가 형성이 한 100군데 넘잖아요. 상가 형성이 많이 있는 데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기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상권이 없잖아요. 여기는 상권이 많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은 구룡포 대게인데 가격이 다르다. 우리는 두 곳의 경매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15만원,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작은 거 쓰는 데는 15만원, 13만원, 12만원까지 하는데. 왜냐면 가격대가 상관하니까. 네. 뭐, 한 마리 뭐, 예를 들어 닭갈비기는 통고 따는 거 상관없어요. 네네. 그 다음에 10만원 가격까지 되니까. 같은 대게인데 완장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경매 가격. 국내산 대게는 잡는 해역이 같지만 어떤 지역의 배가 잡느냐에 따라 그 원산지가 달라지는데요. 영덕 강구항 배가 잡으면 영덕 대게, 포항 구룡포 배가 잡으면 구룡포 대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게는 같은데 완장의 색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영덕 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게 관련된 지금 아이템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구룡포나 강릉 쪽을 저희가 지금 계속 취재해본 결과 구룡포에 있는 대게를 갖고 와서 영덕대게로 뒤바꾸게 판매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문청은 지금 이렇게 이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구룡포 대게를 가져와서 영덕대게다 하는 사람은 소수죠. 구룡포 대게를 영덕대게로 얘기하는 게 소수란 말이죠. 소수죠. 구룡포에서 구룡포에서 잡은 대게가 구룡포 대게란 이름을 버리고 영덕대게로 판매가 되면서 다만 몇만 원이라도 웃돈을 두고 판매가 되는 거를 소비자분들은 강구항에 와서 그 돈을 내고 구입을 해서 먹는 건 맞지 않습니까? 구룡포 대게를 5만원짜리다 와서 10만원 판다. 개중에 있겠죠. 그리고 대게라 그러면 영덕 대게지 않습니까? 포항도 구룡포도 구룡포 대게로 자기네들이 지금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정자 대게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또 팔고 있고 그 중에서 상인들이라 그러는 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제품 좋은 걸 가져와 가지고 판매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원산지부터 허위표시 우리 저 맨날 단속 나가고 하는데 잘못해가 잡혀버리면은 폐가 망신합니다. 영덕대게 브랜드 타이틀만 그리고 외지에서 대부분 다 들어오시는 관광객분들이 거의 다 소비하시는 게 영덕대게인 거잖아요. 그럼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데 내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요. 일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 전체가 다는 아니다는 거죠. 행정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사람들이 저희들 또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자원도 보호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대게가 다시 국내산 대게로 변하는 이상한 상황. 아무리 일부 상인의 상술이라지만 소비자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게를 나눠 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암컷 대게와 치수 미달 대게의 남획으로 국내산 대게의 전체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줄어든 어획량만큼 러시아산 대게의 수입은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작년 3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암컷 대게 불법 유통 현장을 고발했었는데요. 대게 있어요? 잡아서도 먹어서도 안 되는 암컷 대게, 일명 빵게가 식당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장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업체를 끈질긴 추적 끝에 찾아냈었습니다. 다 뒤집어 놓았는데 지금 다 함께 불법 포획 현장을 고발하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끊이지 않는 암컷 대게 불법 조업 때문에 귀중한 대게 자원은 고갈되고 그 자리를 러시아산 대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산 대게는 얼마나 수입되고 있을까? 우리는 세관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세관 안의 큰 수조들에는 수입된 러시아산 대게가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보기에도 그 수가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한 번에 한 40톤에서 많이 들어오면은 40톤에서 50톤까지 들어오죠. 40톤에서 50톤? 네. 최대로. 네. 전국 대게 수입의 90% 이상이 이곳 동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국내산 대게의 어획량 부족으로 영덕이나 포항 구룡포에도 러시아산 대게가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러시아산 대게 유통하는 쪽인가요? 러시아산 대게도 유통하고 국내산 공게, 대게, 뭐 킹크랩 다 합니다. 혹시 뭐 구룡포나 영덕 이쪽으로는 유통을 안 하시나요? 영덕에 보면 지금 우리 물건을 쓰는 데가 있어요. 구룡포나 영덕 쪽으로 유통이 되나요? 예, 맞아요. 유통돼요. 아, 그럼 혹시 그 한 번 유통될 때 어느 정도 유통이 되나요? 그러니까 개인 도매업자가 거기 가서 이제 영덕에 3톤을 가져가서 영덕에 푸는 거지. 영덕 상가에 풀고 이제 뭐 구룡포 상가에 풀고. 그럼 그 3톤, 4톤이 일주일에 뭐 한 몇 번씩 가나요? 뭐 축제 때나 성수기 때는 두 번도 가고 보통 뭐 주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건데. 아,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 꽤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 러시아산 대게. 그런데 우리는 한 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둔갑이라는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에서는 뭐 국내산이다 뭐 러시아산이다 이런 거 웬만하면 숨겨서 팔거나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국내산 거는 단가 자체가 10만 원이 넘어요. 네네. 근데 러시아 거는 단가가 비싸야 6만 원이고 저렴할 땐 3, 4만 원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상가 쪽에서는 그 취할 수 있는 마진이 엄청 높겠죠. 국내산에 비슷한 게 연해지기 살짝 비슷해요. 네네. 국내산 대게와 모습이 비슷하다는 러시아산 대게. 상인들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고는 어떻게 보면 보통 이게 산호 이런 게 많이 붙어있고요. 네, 국산은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붙어있으면 러시아라는 거죠? 네, 그렇죠. 국내산이 아니다. 러시아산 대게를 구분할 수 있는 흰색 따개비.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그 따개비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껍데기를 벗은 지 탈피를 한 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에 살이 많이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외형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같은 종이기 때문에. 따개비는 대게가 탈피한 흔적일 뿐이라는 전문가의 말. 같은 종이기 때문에 러시아산 대게와 국내산 대게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린 러시아산 대게가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다시 영덕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대게 거리 입구부터 러시아산 대게의 원산지를 표시한 수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잡아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러시아산이에요? 8만원? 러시아 먹다? 러시아산 박달대게 가격이 궁금해졌습니다. 보시면 이제 804만원, 8만원에서 9만원. 그 다음에 이제 1kg 200 정도 되는 거는 한 마리당 뭐 15만원 받을 때도 있고 14만원 받을 때도 있고. 러시아산 대게 가격이 국내산 대게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국산은 살이 없어요. 국산은 포장대기 앞에 나오는 거는 제일 싸게서는 살이 80%에서 하는 거.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요만한 게 한 마리 2만원. 모습이 비슷해서 구분도 쉽지 않고 가격까지 비슷한 러시아산 대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우리는 국내산이라고 판매하는 대게를 구입해 DNA 검사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대게들은 모두 국내산 대게가 맞을까요? 네 곳에서 구입한 국내산 대게. 2013년에 개발된 대게 DNA 검사는 러시아산 대게와 국내산 대게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해 그 원산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4개의 대게 중에 3개는 국내산 대게로 추정되고 나머지 1개는 92% 러시아산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게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런 유전자를 저희들이 10개 정도를 추출을 했었고요. 그 10개를 이용해서 가까이 원산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원산지 둔갑. 우리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관할 단속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는 단속반원들. 국내산 대게라고 판매했던 이곳. 하지만 DNA 검사 결과 러시아산으로 추정되는 대게가 나온 곳입니다. 국내산하고는 다르게 이제 몸집에 상처 부분이 많이 남게 되는데 유통 특성상 그런 개체가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봐집니다. 단속반과 함께 해당 가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여줬던 대게 상점을 찾은 단속반. 수조에 있는 대게를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산호대게 먹고 나온 게 산호대게라고 하면 뭐 산호초가 뭐 있는 그런 대게에서 잡는 거. 우리나라 있는 가격이 틀리다. 그런데 떨어진 원산지 표시판 뒤로 보이는 러시아란 글자.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조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수입산은 수입산이라고 하고 팔고 국산은 국산이라고 하면서 팔고 살 없는 거는 살이 없다 하면서 팔고 살 있는 거는 살이 있다 하면서 팔고 내가 소비자한테 그렇게 이날 이제껏 장사를 해왔는데 국산산 같네. 국산. 그러니까 국산이라고 하기는 하고 물론 가격이 국산 가격인데 뭘 그런 소리를 하면
줬잖아.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파셨으니까 나는 국산을 분명히 줬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가게 국산 가게인데 뭐 이런 소리를 해. 우리에게 국내산 대게라며 팔았던 주인. 가격은 국내산 대게가 맞지만 그 대게는 92% 러시아산으로 추정되는 대게였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전자 분석한 것도 확실히 증거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저게 이제 고의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가게를 찾은 단속반. 수조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찾는데요. 대게만 있고 원산지 표시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네, 현재 보면 대게 원산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진열되어 있는 대게 종류는 러시아산이 있고 국내산이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산지 표시는 지금 현재 국내산으로만 표시를 해놓고 러시아산은 볼 수가 없습니다. 원산지를 한 곳만 표시를 하게 되면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방문을 드릴게요. 네. 러시아산 대게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가게 주인. 명백한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산지 점검 좀 나왔는데요. 원산지 표시판 어디 있으세요? 가려놓으시면 안 돼요.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 상황. 원산지 표시판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게. 에? 아이 참.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올바른 유통, 판매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국산기를 내놨는데 국산을 붙였다 안 붙였다 물론 원산지 표시만 맞는데 다 국산인데 솔직히 우리는 그래 그러면 말해를 별로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수입산을 넣어놓고 속이려고 원산지 표시 안 하면 그것도 국산으로 생각을 그거는 우리가 명백하게 잘못이니까 그때 당시에 잘못을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는 거야. 국내산 대게만 취급한다는 상인. 하지만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맛과 영양, 그리고 그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대게. 맛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산 대게가 다시 국내산 대게로 변하는 이상한 상황. 그리고 원산지를 속이는 일부 상인들의 얌체 상혼. 이 모든 게 국내산 대게 자원이 부족해서 생긴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구룡포 대게가 이렇게 영덕으로 옮겨져서 지역 특산물인 영덕 대게로 변해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국내산 대게 자원이 이상기후, 암컷 대게 불법 포획 등으로 어획량이 6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고 이로 인한 연간 손실이 2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동해안의 대게 축제도 열릴 것이고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게를 맛보기 위해 동해안 일대에 봄나들이 나선 관광객들이 몰릴 텐데요. 축제도 즐기고 대게를 맛보는 것도 좋지만 한정된 자원일 수밖에 없는 대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어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